네, 오늘은 2025년 9월 25일 저녁 5시 31분 해 지는 시간이에요. 오늘 9월 25일 날이 좀 흐리고 비가 올 듯 하다가 날이 좀 흐리고 조금 내린 듯 하다가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은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에 대해서, 특별히 그 발람에 대해서 정리가 좀 덜 돼가지고 오늘 한 3시간 정도 걸쳐서 좀 정리를 했는데도 완전히 다 끝나진 못했지만 일단 찾아보는 데까지는 다 찾아봤어요. 요것은 야세르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고 또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일단은 연대표를 만들었어요.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에 대해서 1596년, 기원전 1596년 발람이 출생했다. 발람은 마술사 부올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고, 요셉이 1585년에 사망했는데, 요셉이 110세로 사망할 때,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기 전에, 11년 전에,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기 전에 1596년에 발람이 출생했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을 때에 11년 전, 요셉이 사망하기 11년 전 1596년에 발람이 출생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출생에 관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1581년, 11년이 지나서 야세르책 61장의 5절을 이제 참고해서 읽어보는데, 야세르책 61장 5절. 딘하바의 통치자 앵기스의 군대 장관으로 에서의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스보가 군대 장관으로 임시했어요. 한 몇 개월 했는지 모르지만 짧은 기간이에요. 스보가 여전히 날마다 앵기스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앵기스를 유혹하였다. 그래서 앵기스는 그렇게 행하려 하지 않았다. 이는 그의 종들이 그에게 야곱의 아들들의 모든 능력과 그들이 에서의 자손들과의 전투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설명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 그러니까 스보는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손자는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후 그때 이집트에서 탈주 54년 동안 전쟁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니까 1585년 바로 그 후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포로에서 탈출했어요. 도망을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예로 이렇게 거기서 잡혀서 54년 동안 강제 노동을 했든 뭐가 됐든 했는데,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이 딘하바의 통치자 앵기스에게로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요때 스보가 여기가 71세요. 71세. 그러니까 스보가 67세 여기서 튀어나와가지고 거기서 도망을 쳐서 한 3, 4년 후에 딘하바의 앵기스한테 가서 거기서 아주 야곱의 후손들한테 아주 그냥 이가 갈리도록 아주 독이 잔뜩 들었으니까 그 군대 장관을 시켜서 날마다 앵기스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과 이제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합시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을 때려 없앱시다 하는 그런 거를 계속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야세르 책에 61장 6절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때의 매일, 스보가 요게 71세예요. 71세. 그때 매일 앵기스로 하여금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라고 유혹, 보복전쟁을 이렇게 하려고 1581년에 계속 유혹을 했어요. 자, 야세르책 61장 7절. 얼마 시간이 지나서 앵기스가 에서의 손자 스보의 말을 듣고, 여기 71세, 스보의 말을 듣고 애굽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러 나가자는 그 스보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앵기스가
그의 모든 백성들을 보니 바다 위에 모래처럼 백성의 수가 많았다. 이에 앵기스가 애굽으로 싸우러 갈 결심을 굳혔다. 전쟁하러 나갈 그런 결심을 굳혔어요. 이집트에 있는 야곱의 후손들, 이때는 야곱의 후손들은 이미 18왕조의 통치하에 3년이 됐을 때요. 3년. 요셉이 사망하고 지금 4년이 됐기 때문에 18왕조의 통치 3년 차에 있을 때 이제 전쟁할 결심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596년 발람이 출생했고, 또 1581년 발람이 15살로 발람의 나이를 계산할 기준하는 시기예요. 1581년에 75년이라면 이집트 이주 후 75년이 되는 해에 1581년에 발람 15살 나이 계산하는 기준하는 시기고, 1581년 61장 8절 앵기스의 종들 가운데 15살짜리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발람으로 마술사 보올의 아들이었다. 그 젊은이가 매우 영리하고 마법의 기술들을 알고 있었다. 61장 9절, 야사렛의 61장 9절, 앵기스가 그 마술사 보올의 아들 발람 15살에게 말하되, 내가 너 발람에게 간청하노니 우리를 위해서 마술로 마법을 시행하라. 지금 우리가 전쟁하러 나아가고 있는 이 전투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를 내가 알아맞추라. 야곱의 아들들이 이길 것인지 아니면 앵기스 내가 이길 것인지를 너가 점으로 맞춰봐라. 그래서 61장의 10절,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15살짜리가 그에게 밀랍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가 그것으로 앵기스의 군대와 애굽의 군대를 나타내는, 애굽의 군대와 여기는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야곱의 후손들 이제 합쳐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집트 18왕조가 이미 야곱의 후손들을 통치한 지 3년이 됐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와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애굽의 군대를 나타내는 전차들과 기병들의 모양을 만들었다. 이미 복잡한 방식으로 교묘하게 준비한 물에 그것들을 놓았다. 그가 도금낭, 머틀, 금낭과의 식물 각종 그 나무인데 예루살렘 언덕에서 자라는 풀이고 느헤미야에서 또는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나무예요. 머슬이라고, 머슬 나무 가지를 그가 손에 잡고 그가 술책을 시행하며 그가 그것들을 물 위에서 합쳤다. 이에 앵기스의 군대처럼 생긴 것들이 애굽 사람들과 야곱의 아들들의 형상처럼 생긴 것들 앞에서 엎어지듯 그에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그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 애굽과 야곱의 아들들 형상처럼 생긴 것 앞에서 꼬꾸러지듯 이렇게 이제 넘어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야사렛의 61장 11절, 이에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 15살이 앵기스에게 보고하니 앵기스가 실망하고 스보가 전쟁을 도모하는 무리한 전쟁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자신을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장을 하지 않고 그의 성읍에 그대로 머물렀다. 계속 출전을 하지 않고 이제 뭐 점치는 데서 이거 뭐 승패가 아니라 지금 패전을 해서 죽게 생겼는데 이제 출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전쟁 도발하는 것을 포기했다. 1581년에 야사렛 61장 12절,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르가 보니 앵기스가 실망을 해서 여기다가 실망이라고 바꿔볼게요. 실망해서 애굽인들과 또는 야곱의 후손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더라. 에서 손자 스보가 아프리카 앵기스로부터 도망갔다. 그가 나가서 시팀으로 도망갔다. 시팀으로 이제 이때 도망간 거예요. 야사렛의 61장 13절에 시팀의 모든 백성들이 에서의 손자를 크게 존귀 여기며 영접했다. 그들이 그의 전투에서 언제나 고용을 했다.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때 심히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부자. 전투를 잘해서 여기저기 고용을 하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통짜 왕의 군대들이 여전히 그들 스스로 그 시대에 이렇게 퍼져 있었다. 야살의 책의 70장에 34절, 야살의 책 70장 34절. 요때는 1514년부터 1511년 사이에 모세가 이미 출생을 해서 12살에서 15살. 요때는 모세가 이미 출생해서 활동할 때요. 모세가 매일 나가서 고센 땅에 이뤘다. 그곳에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다. 모세가 그들을 매일 보니 그들에게 빵이 부족하고 힘든 노동을 하고 있었다. 야살의 책 70장 35절. 모세가 그들에게 물으며 말하되 어찌 너희가 이렇게 매일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70장의 36절. 그들이 그들의 임한 모든 일을 모세에게 말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파라오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들을 알려줬다. 야살의 책 70장 37절. 볼의 아들 발람 73세. 발람이 그들을 대적하여 조언한 모든 조언들을 그들이 모세에게 말을 해줬다,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또한 메롤 투트모세 1세 51세 통짜 왕의 머리에서 모세 3세 때에 그가 왕의 통짜 왕관을 벗겨서 내렸을 때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모세를 죽이라고 조언한 것 또한 말했다. 자, 70장에 38절. 모세가 13살, 15살 사이에 모세가 이 일들에 대하여 들었을 때 모세가 아주 분노가 차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 대적하여 점화됐다. 그래서 발람을 죽이려고 모세가 13살에서 15살 사이에 부올의 아들 발람을 83세, 85세 죽이고자 하였다. 모세가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이려고 노리면서 매일 매복하였다. 매복하면서 이제 지나가면 죽이려고. 자, 야살의 책 70장의 39절. 부올의 아들 발람이 83세, 85세 모세가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모세를 두려워했다. 그와 그의 아들 부올의 아들 발람과 그의 부올의 아들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가 일어나서 애굽을 떠났다. 이제 도망쳤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무서워서 모세가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서 그들이 달아나서 그들의 생명을 구했다. 그들이 구스의 통짜왕 끼끼아누스에게로 구스 땅으로 도망갔다. 그 다음에 야살의 책 70장의 40절. 모세가 왕의 집에 머물러 출입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런 파라오의 목전과 그의 모든 종들의 목전과 애굽의 모든 백성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들이 모세를 심히 사랑하였다. 야살의 책에 72장 1절. 그때 구스에 있는 끼끼아누스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과 아람 사이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 그들이 구스의 통짜 왕 끼끼아누스의 손 아래에 있었는데 그들이 반역을 했다. 72장 2절. 구스의 통짜 왕 끼끼아누스가 구스의 모든 자손들과 함께 나갔으니 모래처럼 많은 백성이었다. 그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을 정복하기 위함이었다. 72장 3절. 끼끼아누스가 나가면서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과 발람의 그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를 성 안에 남겨두었으니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과 그 두 아들이 반역을 해서 9년 동안 요 기간 동안에 성문을 잠그고 그 끼끼아누스의 성을 불법으로 점거 통치했다. 그래서 성읍과 그 땅의 백성들 중 가장 낮은 부류의 사람들을 지키도록 합니다. 이렇게 요런 사람 남겨놓고 그 사람들 잘 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발람의 두 아들 발람과 그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가 반역을 해서 마술사 볼에도 발람 이렇게 해서 반역을 해서 불법 점거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끼끼아누스가 왔을 때 성 안에 들어오질 못하니까 9년 동안 그냥 야전에 생활하면서 이제 초기엔 전쟁을 좀 해봤지만 도저히 안 되니까 9년 동안 이렇게 있었어요. 야살의 책 72장 4절. 끼끼아누스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에게 나가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쳤다. 그들 모두가 끼끼아누스와 그의 백성들 앞에서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끼끼아누스가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취하고 처음과 같이 그들을 끼끼아누스의 아래 두었다. 끼끼아누스가 평상시처럼 그들로부터 조공을 취하고자 그들 땅에 진영을 세웠다. 부대를 남겨놨다는 얘기예요.
구스의 통짜 왕이 키키아누스가 성읍과 성읍의 가난한 자들을 지키라고 남겨두었던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일어나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키키아누스 통짜를 반역을 해라고 조언했다. 키키아누스가 돌아올 때 성읍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조언했다.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과 그 두 아들이 반역을 해서 9년간 성읍에 키키아누스의 성읍의 성문을 잠그고 그 키키아누스의 성을 불법으로 점거하면서 통치했다. 야세르색 72장 2절 7절 이에 그 땅의 백성들이 그 발람의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을 듣고 그에게 맹세하고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과 그를 주관할 통짜 왕으로 삼았다. 그의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는 군대 장관을 삼았다. 이 불법 점거하면서 거기서 지들끼리 군대 장관하고 뭐 한 거예요. 72장 8절 그들이 일어나서 성읍의 두 모퉁이에 성벽을 높였다. 증축했다는 얘기. 그들이 매우 견고하게 건설하였다. 셋째 모퉁이에 그들이 성읍과 구스의 온 땅을 둘러싼 강 사이에 무수한 수로를 팠다. 그들이 강의 물을 거기로 끌어들였다. 넷째 모퉁이에는 그들이 마법과 주술을 이용해서 많은 뱀들을 끌어모았다. 이렇게 그들이 성읍을 요새화하고 그 성 안에 거했다. 어느 누구도 나가지 않았고 들어오지도 않았다. 키키아누스는 아람의 동쪽 자손들과 싸우고 이전처럼 그들을 정복했고 그들이 그에게 평상시에 조공을 바쳤다. 그들이 나가서 그의 땅으로 되돌아왔다. 구스의 통짜왕 키키아누스가 그 성읍으로 가까이 왔다. 그 모든 군대들이 그와 함께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성읍의 성벽이 매우 높이 증축이 되어 있더라. 이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우리가 전쟁에서 지체되는 것을 그들이 보고 크게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이라. 가나안의 통짜 왕자들이 그들과 싸우러 올까봐 성벽을 많이 높이고 성읍을 요새화한 것이라. 이게 칭찬을 하였는데 반대로 칭찬이 그게 아니라 반역이 됐어요. 통짜 키키아누스와 군대들이 성읍 문에 다가가 올려다보니 보라 성읍의 모든 문들이 굳게 닫혔더라. 그들이 보초병에 소리쳐 말하되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라. 우리 성읍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보초병들이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과 그 통짜 왕자들이 지시에 따라서 그들에게 문 열기를 거절했다. 그들이 키키아누스가 성읍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그들을 괴롭혔다. 그들이 성문편 맞은편에 있는 그들과 전투를 벌이니 그날 키키아누스의 군대가 130명이 죽었다. 그 다음날 계속해서 전쟁을 했는데 그들이 강쪽에 싸웠다. 그들이 건너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들 중 일부가 그 물구덩이에 빠져 죽었다. 이에 키키아누스가 그들에게 뗏목을 이루기 위해서 나무들을 아래로 던지라고 했다. 그것으로 그들이 나무를 타고 뗏목을 건너타고 물을 건너기 위함이었다. 이에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 그들이 도랑에 이르렀을 때 그 물이 그 기구들에서 또 삥삥 돌았다니. 이에 10개의 뗏목을 타고 200명이 물에 빠졌다. 셋째 날에는 그들이 뱀들이 있는 곳으로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이는 그 뱀들 중에서 그들 170명을 죽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구스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구스성을 9년 동안 포위했다. 아무나 들어오고 나가지를 못했다. 키키아누스 군대가 구스를 포위하고 있을 때에 한편 모세가 18세에 1508년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인해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파라오 투트모세 1세 메롤 투트모세 1세 46년 통치 46년에 메롤 투트모세 1세가 66세로부터 도망쳐서 애굽으로 도망쳐 나왔다. 72장 22절 모세가 메롤 투트모세 1세 66세 파라오의 앞에서 도망쳐서 달아날 때 그의 나이는 18살이었다. 그가 달아나서 키키아누스의 진영 군대가 야영 생활하고 있는 군대로 피신했다. 그때 그들은 구스가 자기가 살았던 성읍 안으로 내부에 반란을 해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을 포위하고 있었다. 모세가 18살에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의 진영 야영하는 부대에서 9년 동안을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다. 구스를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언제나 모세가 그들과 함께 출입했다. 동고동락했다는 거예요.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와 8명의 형제들이 키키아누스가 외부에서 전쟁하는 오랜 시간 동안에 어리고 약한 자들만 남아있는 성읍을 관리하도록 위탁하고 떠나서 키키아누스가 전쟁에 승리한 후에 귀환할 때 성읍에서 전쟁하러 나간 키키아누스에게
반역을 하도록 반역을 해서 성읍을 불법으로 통치하고 키키아누스 진영이 9년 동안 자기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 가족이 살고 있는 성읍을 포위하고 9년을 보냈다. 자, 키키아누스와 모든 군인들이 모세를 심히 사랑했다. 이는 그가 크며 존귀했기 때문이었다. 18, 18년 동안 왕궁에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위상이 한 마리의 웅장한 사자와 같았다. 그의 얼굴은 태양과 같았고 그의 힘은 사자의 힘과 같았으며 그가 통치자에게 조언자였다. 키키아누스의 조언자로서 활동을 했다는 얘기에 자, 1499년 9년이 지나갈 때 키키아누스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 그의 병이 그를 이겼으니 그가 아픈 지 7일 만에 죽었다. 자, 1499년 야세르직 72장 26절 그의 종들이 그를 방부 처리하고 그를 옮겨서 애굽 땅이 애굽 땅이 보이는 북쪽으로 향하는 성읍 문 맞은편에 그를 묻었다. 그가 묻힌 곳 위로 품이 있고 견고하고 높은 것을 세우고 그 아래 큰 돌을 놓았다. 통치자 왕의 서기관들이 그 돌 위에 그들이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의 모든 업적과 그가 싸웠던 그의 모든 전쟁들을 기록으로 새겨 넣었다. 보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기록으로 있느니라. 자,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가 죽은 후에 그의 사람들과 군대들이 그 전쟁으로 해서 크게 비통해했다. 야세르 책의 73장 4절에 1499년 그가 통치한 지 7째 날에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모여서 모세 앞에 나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자, 이때는 이제 모세예요. 모세가 통치한 지 7일째 되는 날에 여기는 모세요. 요거는 모세예요. 여기는 모세. 모세. 자, 여기 야세르책 73장 5절 그 모든 자손들이 통치자 모세의 앞에서 함께 말하되 이 성읍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우리에게 조언을 주소서. 이 성읍을 에워싼 지 이제 9년, 지금 모세가 27살이에요. 9년이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아내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저 성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아내들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통치자 모세 1499년 모세 27살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한 말하되 만일 모세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순종한다면 내 말을 듣는다면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너희 손에 붙이실 것이며 우리가 그 성읍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 만일 키키아누스가 죽기 전에 그들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성을 반역으로 차지해서 불법 통치하고 있는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과 싸운다면 우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과 같이 부상을 입고 쓰러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일에 관하여 너희를 위한 좋은 방안이 여기 있도다. 만일 너희가 모세의 말을 따라서 행동한다면 이 성읍이 너희 손 안에 붙임받을 것이다. 이에 모든 군대가 모세에게 대답한 말하되 우리 주께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행할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되 온 진영이 백성 가운데 선포하여 이르라.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요. 에서의 손자 스보, 요거는 이제 1529년에 에서의 손자 스보가 73세 때에 시팀의 통치자로 50년 동안 통치할 때에 1579년부터 1529년, 요거는 이제 이미 요 중간쯤에는 1554년, 여기는 이집트 18왕조의 세 번째 왕 메롤 투트모스의 1세가 20살로 통치하기 시작할 때가 1554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에서의 손자 스보가 50년 동안 통치할 때에 여기는 요 중간 나이가 98세가 돼요. 그러니까 73세에서 98세까지 25년,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년. 그런데
이 사람이 요때 전쟁을 해요. 요때 전쟁을 해요. 98세 때에 18왕조 메롤 투트모세 1세 20살 전쟁이 뭔지도 모를 곧 이제 새로운 왕일 때 요 침공을 해서 전쟁을 한번 해요. 자, 결국 에세손자 스보가 123세로 1529년에 사망해요. 1529년에 123세로 사망한다. 1529년 시팀의 통치자 에서의 손자 스보가 123세로 여기는 89, 98, 123세로 죽자 발람이 이집트 18왕조의 메롤 투트모세 1세에게 왔다. 발람이. 자, 이거는 뭐냐면 발람이 스보한테 갔어요. 발람이 앵기스에게 있다가 앵기스가 스보한테 전쟁에서 지자 스보한테 와서 또 달라붙었어요. 또 스보가 50년 동안 있자 스보가 이제 요때 죽자 또 발람이 이집트 18왕조에 와서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18왕조 모세에게 또 와서 인구 정책에 조언했고 아론이 들판에서 출생하게 되는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발람은 완전히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머리가 좋고 똑똑하긴 하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권이 좀 바뀌거나 또 정권이 좀 힘이 없어지거나 전쟁에서 지거나 뭐 하면은 좀 더 센 놈한테 가서 들러붙고 하는 놈이 지금 발람이에요. 그래서 67세에 이집트 18왕조 메롤 투트모세 1세에게 와서 거기서 붙어서 살았어요. 자, 1529년 발람이 조언대로 인구 억제 정책 요게벳이 127세 들판에서 아론을 출생했고 아론은 이집트 2주 127일 만에 출생했고 모세가 약 출생하기 3년 전이에요. 3년 전에 이미 발람이 지금 이집트에 와서 있는 거예요. 1523년 모세 3살 때에 왕관을 쓴 죄로 인해서 모세가 재판을 받게 됐는데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73세에 모세를 죽이라고 조언을 했다. 자, 1513년 모세가 13살에 15살 6일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쉬라고 안식일을 지정해줬고 모세가 마술사 발람을 죽이려고 매일 매복했다. 발람이 요때는 83세 또 85세 이렇게 될 때 모세가 13살에 15살 동안에 요 과거에 발람이 모세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요 모세가 13살 15살에 발람을 죽이려고 매일 매복했다. 그래서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키키아누스 성읍으로 구스 아라비아 중남부로 도망갔다. 모세를 피해서 이제 도주한 거예요. 자, 요 기간 동안에 키키아누스 왕의 군대가 외부 출전했을 때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주동이 돼서 내부에서 반역을 해서 키키아누스의 성을 지금 불법으로 차지하고 9년 동안 통치하게 돼요. 여기 9년 동안. 자, 1508년 모세가 18세에 살인한 후 구스 아라비아에 있는 중부로 도주해서 메롤 투트모세 1세 66세가 모세를 18살을 잡아서 처형하라는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도망갔어요. 자, 구스의 진영에서 성읍 외곽에서 야전 생활하는 키키아누스의 조언자가 돼서 9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다. 모세가 18살에서 모세가 18에서 27살까지 거의 9년 동안 그렇게 지내요. 모세가. 자, 1502년에서 1499년 투트모세 1세의 본처 알바라니스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붙여놓고 처백에서 출생한 서자 무명 투트모세 2세 견스방 3년 동안 바띠아 공주와 혼인시키기 위한 바지사장으로서 투트모세 2세. 자, 여기 1529년 발람의 67세의 조언대로 인구 억제 정책을 해서 요게벳이 127세 들판에서 아론을 출생했고 아론은 이집트 2주 127만에 출생했고 모세가 출생하기 3년 전에 이런 인구 억제 정책이 나왔어요. 이 발람의 조언대로. 자, 모세가 3살 때에 1523년 왕관을 쓴 죄로
모세가 재판을 받게 됐고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73세가 모세를 죽이라고 조언했다. 자, 모세가 13살에 15살 6일은 일하고 7일은 안식일을 지정해줬고 모세가 마술사 발람을 죽이려고 매일 매복을 했다.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키키아누스 성읍 부스로 아라비아 중부로 모세를 피해서 도망갔다. 자, 1509년, 1508년 키키아누스 군대가 외부 출정 전쟁 중에 출전했는데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주동이 돼서 내부에서 반역을 일으켰다. 모세가 살인해서 도주했는데 구스의 아라비아로 도주해서 메롤투트모세 1세가 66세가 모세를 잡아 처형하라고 명령을 했다. 자, 구스 중에서 성읍 외곽의 야전 키키아누스의 왕이 9년 동안 조언자로서 동고동락을 했다. 자, 이렇게 하고 야사지 67장 6절 스보는 통치기간이 이렇게 50년 동안 시팀의 자손들을 50년 동안 통치했고 그가 죽어서 시팀 땅에 있는 나부나의 성에 묻혔다. 그래서 이 스보가 또 요때 죽으니까 요때 이집트 투트모세 1세 45세에 나이가 45세 메롤한테 또 도망쳐서 거기서 또 붙어 살아요. 야사리제 67장 7절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자 1529년 야사리제 67장의 8절 시팀의 통치자 스보 통치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고 스보가 1529년가 죽은 후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 67세가 시팀의 땅으로부터 달아났다. 그가 애굽의 통치자 왕 18왕조 애굽의 18왕조 통치자 파라오 투트모세 1세 45세에게로 도망쳐 거기 가서 살았다. 모세가 출생하기 3년 전에 1520년 출생하기 3년 전에 거기로 도망갔다. 이집트로 도망갔다. 자, 야사리책 67장 9절 파로 메롤투트모세 1세 45세가 부올의 아들 발람을 매우 존귀하게 대하며 영접했다. 이는 발람이 지혜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가 발람에게 선물을 주고 발람을 조언자로 삼고 그를 크게 높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애굽 18왕조 세 번째 통치자왕 메롤투트모세 1세 45세에게 거했다. 통치자왕의 모든 귀인들이 발람을 높이며 발람을 존귀하게 여겼다. 이는 그들 모두가 부올의 아들 발람의 지혜를 배우고자 탐냈기 때문이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시팀에서 도주해서 이집트 18왕조 메롤투트모세 1세 45세에게로 자리를 옮겨서 활동을 시작했다. 1529년에 자 67장의 3절 그 여인이 임신하여 딸을 낳으니 그녀 이름 미리암이라고 불렀다.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그 여인은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126세. 자, 그래서 요때는 1530년에 출생했고 미리암이라고 불렀다. 이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다시 임신해서 요게벳이 다시 임신을 해서 요게벳 127세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녀가 그 이름을 아론이라고 1529년에 출생했어요. 아론이라고 불렀다. 이는 그 당시 그녀가 수태할 때 파로 투트모스 1세 왕 45세 통치 25년차 1529년 모세 출생 3년 전부터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의 조언으로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의 피를 쏟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시팀의 통치자 왕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요때 사망했고 그 이후에 이렇게 도망쳤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요 얘기고. 자, 그다음에
모세가 출생할 때에 1526년 야세르책 67장 11절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130년이 될 때 모세가 출생했고 1526년에 파라오 투트모세 1세 48세에 꿈을 꾸으니 그가 그의 통치자 왕자에 앉아 있었다. 파라오가 눈을 들어보니 한 노인이 그 앞에 서 있더라. 그 노인의 손에 저울이 있었는데 상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저울이었다. 그 노인이 그 저울을 취하여 파라오 앞에서 그것들을 매달더라. 노인이 애굽의 모든 장로들과 모든 귀인들과 위인들을 취하여 한 번에 그들을 함께 묶고 그들을 저울에 올려놨다. 그가 우유 먹는 아이 모세를 지칭하는데 아이를 취하여 다른 저울에 올려놓으니 그 아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무게가 더 나갔다. 파라오가 이 무서운 환상에 놀랐다. 왜 그 젖 먹는 아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무거웠을까? 파라오가 깨어나니 보라 꿈이었다. 그래서 파라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종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그 꿈을 설명했다. 이에 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통짜 왕이 그 현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꾼 꿈을 해석하라. 나로 그 꿈을 알게 하라. 부올의 아들 발람이 70세가 왕에게 말하되 투트모세 1세 48세에게 말하되 이것은 훗날에 애굽을 대적하여 일어날 큰 악에 대한 것입니다. 한 아들이 이스라엘에게 태어날 것이며 그가 애굽과 그 모든 거주민들을 멸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으로 손으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이여 이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주옵소서. 통짜 왕께서는 이스라엘 희망과 그들의 기대를 멸하소서. 이 악이 애굽에 대적하여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소서.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스라엘에 무엇을 행하랴? 정녕 우리가 그들에게 대적하여 처음에 6년 전에 시행했던 조언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내라. 부올의 아들 발람이 통짜 왕에게 대답한 말하되 이제 통짜 왕에는 두 조언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조언을 우리가 듣고 그 후에 당신의 조언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세 번째로 마술사가 말하겠다는 얘기예요. 통짜 왕이 사람 보내서 그 두 조언자 미디안 사람 루엘과 모세 장인이 되어 유지드 사람 잡을 불렀다. 이렇게 해서 자 야세르책 67장 11절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130년이 되는데 모세가 출생했고 1526년에 파라오 1세 투트모세 1세가 48세에 꿈을 꾸었으니 그가 그의 통짜 왕자에 앉았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한 노인이 그 앞에 서 있더라. 그 노인이 손에 저울이 있는데 상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저울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 같은 얘기고 같은 얘기예요. 자, 일단은 부올의 아들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에 대해서 처음에 출생과 그 다음에 15살일 때 또 도망쳐서 모세를 피해서 도망쳐서 또 나중에 다시 또 모세가 있을 때에 또 이집트로 다시 돌아오고 나중에 또 모세가 출애굽하려고 할 때 그때 또 마술사가 또 모세를 대적해서 회방을 놓는 그런 상황이 또 이어져요. 여기까지.